나중에 이제 이런 습관을 부모님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요, 사춘기 이후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애가 학원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래, 너가 이렇게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 그래도 뭐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겠지. 정말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흔히 하시는 네, 실수예요. 맞아요. 애가 미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정말 반가운 분을 오셨는데요. 25년 차 아동 청소년 심리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이임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잘 되는 아이, 결국 잘 되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 질문에는요, 제가 되물어 볼게요. 주변에 딱 보면 잘 될 것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세요? 일단 똑똑하고. 예, 일단 좀 똑똑해야 돼요. 맞아요. 그쵸. 인지적인 발달도 잘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되게 성격이 밝고 그쵸. 자신감 있고 당당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잘 됐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잘 되는 사람, 우리 잘 되는 아이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출판업계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역량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포함해서 뭐 회복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현행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징이 다 잘 발달돼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너무 많고 맞아요.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가장 쉬운 키워드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런 심리적인 아주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다양한 자질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자존감만 높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독불장군이 돼버리잖아요. 애들이 좀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또 동시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의사 표현도 잘하고 친구 마음도 잘 배려할 줄 아는 이 두 가지 사회성.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부모님들이 인지하는 문제는 사회성 문제예요. 친구 관계 문제 생기면 문제가 있구나를 빨리 인식하시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딱 해보면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사회성의 문제는 있었는데 자존감은 괜찮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적 인지,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사회 인지라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실제로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기술이 아직 좀 잘 배우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제 자존감과 사회성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살짝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 일단은 사회성이 좀 발달한 아이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기 전까지는 잘 눈치 못 채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전조 증상은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 주 양육자가 가장 첫 번째 세상이고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사회성도 배우고 자존감도 키워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되게 잘했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 짜증이 많다. 할 일을 자꾸 미룬다. 거뜬히 할 수 있는 거 한 20-30분이면 끝낼 숙제도 계속 1시간, 2시간 붙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친구 관계, 사회성에 관해서는요, 친구 탓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괴롭혀서 이러는데 사실은 객관적 상황을 딱 알아보면은 그냥 우리 아이가 혼자 삐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내 앞에 와서 뭔가 짜증이 많아지고 남 탓하기 시작하고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않는 것들을 뭔가 심리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자존감 혹은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요 관점으로 먼저 보시면 원인 파악도 잘 되고 도와주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네. 네, 잘 기록해 두셨죠. 소장님의 전작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네, 맞아요.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다라는 책이 네, 굉장히 맞아요. 베스트셀러 오래 머무는 걸 제가 네, 봤어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소장님의 신작이 나왔죠. 네. 결국 잘 되는 우리 아이라는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여기도 보면은 3.7세라고 네, 이제 맞아요. 연령대를 딱 지정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25년 경력이시면은 정말 다양한 아이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 그렇죠. 중에서도 특히 요 나이대 아이들한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네. 같아요. 아동 청소년들을 상담해보면요. 특히나 사춘기, 이제 요즘 4학년 정도면 사춘기 증상 시작이죠. 네. 4학년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 늘 똑같이 드는 마음이,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 키우고 싶다예요. 바로 그 시기가 3세에서 6세, 7세, 요때 아이들이 정서적인 자존감도 많이 형성이 되고요. 친구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근데 이제 전작인 4,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는 부모님이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키워줘야 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네. 지금 좀 더 우리 아이가 잘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힘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결국 잘 되는 우리 아이를 다시 썼고요. 그 심리적인 힘이 가장 두 가지 키워드인 자존감을 잘 키워주시고 사회성을 잘 발달시켜주시면 결국 아이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자존감, 사회성 둘 다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학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어요. 어떻게 네. 키워줘야 네. 되느냐가 네. 사실 네. 오늘 해주셔야 할 중요한 얘기 중에 네. 하나일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질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뭐 행동 같은 거 의사 표현이 방법이 모두 네. 다르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네. 반대로 이제 숫기가 조금 없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우리 아이 성향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네네. 넘기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또한 이렇게 좀 관찰이 필요하고 도움이 그럼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자, 이제 숫기 없고 내향성인 아이, 네.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내향성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향성은 사회성이 떨어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사회성의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향성의 특징은 먼저 다가가기를 못해요. 네. 근데 대부분 사회성을 키워주시는 어른들, 부모나 교사의 방식은요. 너가 가서 말을 걸어봐.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봐. 내향성은 힘들어요. 그거 못해요. 네네. 안 되는 아이한테 그럼 말을 걸라고 부모님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난 친구 앞에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가는 것도 힘들고 겨우 걸어가서 거기서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이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결국 아이는 내면에 어떤 생각이 남을까요? 엄마는 가르쳐 줬는데 나는 못해. 난 뭘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사실은 사회성의 특징을 잘못 아셔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아이는 자존감까지 네. 낮아지는 이런 네. 악순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향성의 아이는요, 너도 친구 얼마든지 잘 사귈 수 있어. 다만 조금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자, 첫 번째. 저는요, 이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말 함부로 안 해요. 못하니까. 네네. 자, 일단, 가만히 있어도 친구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절반은 외향, 절반은 내향으로 나눈다면, 외향인 아이들은 먼저 가서 인사해요. 그쵸. 안녕, 너 이름 뭐야? 뭐, 나랑 놀래? 이걸 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다가왔을 때, 안녕 하고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친구를 잘 받아주기, 반갑게 인사하기가 첫 번째 사회성의 방법이에요. 우리 내향성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미 주눅든 아이들은요, 다가와서, 안녕, 나랑 놀자. 이러고 있어요. 네. 이미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긴 아이. 그래서 애초에 내향성의 아이라고 파악이 되신다면요, 가만히 있어도 친구는 다가올 거야. 그러면은 너가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래, 이 말만 잘해도 돼. 조금 더 나간다면, 안녕, 나는 이름이 뭐야? 라고 내 이름 소개하는 정도. 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요게 잘 안 되고 벌써 주눅드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걔네들은 또 다가오는 아이한테 인사도 잘 못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혼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친구가 다가와서 너 뭐 그려? 하고 말을 걸 거야. 그러면은, 나 뭘 그리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해도 돼. 네. 다가오게 하는 힘을 그 다가오게 하는 혼자 놀이를 또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색종이 접기, 색종이는 애들이 늘 갖고 다니잖아요.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어도 애들이 와서 나도 한 장만 줘, 나도 접을래.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말이 표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행동도 네, 내가 네. 하고 싶은 말의 다른 표현이 있다. 맞아요.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심리나 이제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식의 이제 접근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이 책에서 특히나 이제 강력한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책 심리 독서라는 걸 네, 강조해 네. 주셨어요. 근데 네. 여기 나온 책들을 저도 쭉 봤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책도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제가 나의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나의 엄마 너무 좋죠. 맨날 울어요. 네, 저희 채널에서 네.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그러세요? 네, 네. 아무튼 그 책 보면서 와 정말 좋은 책들만 모아 놓으셨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런 그림책 심리 독서를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치유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심리치료는요, 네. 보통 매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유아기 아이들은 심리치료 받는다, 상담실 간다 그러면 놀이치료를 주로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미술치료. 네. 네, 그리고 그림책으로 책 읽고 하는 건 독서치료 혹은 그림책 심리치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그림책 심리치료가 아니라 그림책 심리 독서를 네. 강조한 건요. 보통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심리적인 어려움이 나타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나타나기 전에는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하세요. 책 읽고 주인공 이름은 뭐야, 네, 친구 네, 이름은 네, 뭐야, 얘는 왜 그랬대? 계속 책 읽고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다 테스트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서 교육의 이점과 치료의 이점을 좀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아이가 책을 즐겁게 읽으면서도 내면의 힘, 심리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자존감과 사회성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게 그림책 심리 독서이고요. 네네. 이제 이 그림책 자체가 또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쵸? 알록달록 예쁘고. 알록달록 예쁘고, 들고 이렇게 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만질 수 있고, 맞아요.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인물과 캐릭터를 통해서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럼 얘는 왜 친구한테 아무 말도 못했을까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정답이 보통 하나이잖아요. 그쵸. 예,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다부터 네, 네, 시작해서.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다양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도 나오면은 친구랑 말 못 걸어요. 속상해서. 그쵸? 혹은 저 친구가 옛날에 나를 보고 째려봤어요. 네네. 네, 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걔가 다시 말 걸어오니까 겁이 나서 또 말을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가설을 세우다 보면은 이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심리적인 시나리오, 나의 행동 시나리오,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나도 이해를 하고 다양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안심감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너무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들 네. 그런 것들을 투영시킬 수 있는 주제를 갖춘 이런 책들을 가지고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요즘은 이제 그림책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심리에 영향을 주는 줄 잘 알기 때문에 뭐 네네.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림책 이런 식으로 사회성 키워주는 그림책 굉장히 많이 나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제별로 쉽게 접근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의 신호를 따라가면서 네. 이건 자존감을 키워주는 책이니까 자존감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야지. 이러다 보면 네네. 뭔가 또 좀 이렇게 네네네. 안 맞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치료 관점으로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얘기를 꺼내는가에 좀 초점을 두시다 보면 이제 책을 읽는 것 자체로 교육적인 효과는 저는 얻는다고 봐요. 정말로. 왜냐하면 즐겁게 읽으면 애들이 기억도 잘하거든요. 네. 대입도 잘 시키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관심이 있다라는 건 자기 마음이 투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부모님이 이제 좀 더 통찰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단다.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조금만 부가적으로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훌륭하게 교육적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을 따라가라.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부모가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이의 초점을 따라가라에서요. 자, 그러면 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누가 선택한 책을 읽어줄까요?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3, 7세 부모님들은 이걸 좀 아셔가지고 아이 존중해주려고 너가 읽고 싶은 거 뽑아와 이거 잘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한 5세, 6세? 이제 한글도 배우고, 뭐, 아이가 인지적인 교육을 시작할 때쯤 되면, 좋다는 추천 도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런 책을 들이대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아이가, 공룡만 좋아해요. 뽀로로만 좋아해요. 아기성어만 좋아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싫어요. 네. 뭐 좋아하는 걸 좀 보는 건 괜찮지만 뭐 창작동화부터 시작해서 명작동화, 뭐 위인전 다 읽어주고 싶은데 애는 그것만 찾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부모님이 주의하실 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공룡 좋아하는 아이는요, 공룡만 다루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룡 이야기 책 속에 네. 지식책 있고요, 창작동화 있고요, 그쵸. 공룡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럴 있고요, 뿐. 공룡을 연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온갖 장르가 한 가지 주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의 초점을 따라가 환경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구비해 놓고 혹은 도서관 가서 아이가 마음껏 네, 찾아서 네. 보게 하면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왜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다음 단추는 제대로 깨게 되잖아요. 네, 저절로. 그래서 그 처음에 아이의 관심의 주제를 따라가면서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건 부모님이 아시지 아이는 네,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도와주시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조금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네. 아이의 행동에 대한 솔루션만 들어있는 책이 아니라 부모도 조금 바뀔 부분이 있다. 부모를 좀 치유해주는 이런 네, 측면의 내용들도 좀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이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네, 이제 제가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뭐 감정 습관, 생각 습관, 행동 습관, 그리고 대화 습관 이렇게 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생각 습관. 생각 습관. 아이의 문제적인 행동을 보시는 생각의 관점. 네. 아이가 예를 들어 동생을 때렸어요. 근데 우리가 자존감 높은 아이는 속상한 일이 생긴다고 남을 막 때리지는 않아요. 엄마한테 도움을 청한다거나 아니면 동생을 어떻게 타이를까를 고민해낼 줄 아는 아이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발견했을 때 부모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일단 아이는 왜 동생을 때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아이의 마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궁금증. 그렇잖아요. 이유 없는 그쵸, 행동은 그쵸,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요, 이 아이가 조절력이 아직 키워지기 전까지는 조절력을 키워주는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아이 마음의 호기심을 가져라.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많은 경우에 제대로 못 배워서가 더 많아요. 네. 화가 났을 때 내가 동생을 때리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워서 이렇게 본 이해하시는 적도 게 없고. 그렇죠. 네, 본 네. 적도 없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체벌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체벌은 무조건 아동 학대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은 되었지만 여전히 애가 잘못하면 등짝 스매싱 통은 그죠. 네, 심리적으로 허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살짝 톡이요, 아이는 뭘 배우게 될까요? 때려도 된다를 배우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시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또 한 가지 대화 습관에서요. 유아기 때 부모님들도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대화 습관은 네. 이중 메시지를 쓰지 마세요. 이중 메시지. 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거. 아이고 못생긴 녀석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네요. 네, 유아기 때 부모님은 이 정도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습관을 부모님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요, 사춘기 이후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이 혼란감이 너무 커서 어떤 학자는 이중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면 아이가 조현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요? 이런 거예요. 네. 애가 학원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래 너가 이렇게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 그래도 뭐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겠지. 정말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흔히 하시는 네, 실수예요. 맞아요. 애가 미치려고 해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키우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네, 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아이가 안 됐어요. 맞아요. 예, 정말 제가 어떤 힘든 아이는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아이가 고민스러워요. 왜냐면은 바뀌고 회복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사춘기 이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3, 7세 아이들부터 근데 이제 3, 7세 부모님의 이중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이런 망할 녀석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해요. 얼마나 강조의 표현인 건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커도 사회적 맥락을 이해를 한다 해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아이들은요. 나쁜 말인데 웃으면서 말해. 이게 뭐지? 정신적인 혼란감을 줘요. 그래서 되게 꼭 조심해야 될 대화 습관으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오늘 영상에서 건져가시면 대단한 수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 이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굉장히 이 육아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아서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책에 나오는 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요리 레시피 하나를 보신다면 그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몇 번 확인하세요? 전 진짜 넘어갈 때마다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한 줄 보고 하고 이게 맞나? 한 10번 이상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 한 끼의 요리보다 사실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의 심리를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자, 책에서 아이가 이런 문제 있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심리 레시피라고 한다면 읽고 어렴풋이 기억해서 아이가 문제 상황일 때 적용하시는데 그러면 그 레시피가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에서 막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하잖아요. 나와돼서 말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요, 선생님 책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순서대로 어떤 말을 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말을 했고 순서대로 그대로 묘사해 보세요 하거든요. 그럼 상당히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결과가 다르다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심리 레시피를 요리 레시피 보시듯이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이 기법을요.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대화법도, 대화법도. 말투가 이상한데 해도 좀 어색해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자,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이제 아이 반응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도 그렇지만, 요대로 하면은 최소한 제가 경험했을 때 80, 90% 이상의 비슷한 반응이 나올 때 책으로 써지더라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거 책으로 못 써요. 안 써져요. 그렇죠. 근데 뭐 특이한 경우를 빼고 80, 90% 이상의 상황이면 요대로 하면 요대로 요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이제 그 다음 아이 반응을 보면서 요건 요렇게 살짝 변형해도 되겠다가 이제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나와 내 아이한테 맞는 자기만의 육아 노하우를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단계는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소장님의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꼭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